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역사는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반복되는 걸까요? 이제 3시간 45분 후면 반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 우리는 헌정사상 두 번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치에 입각한 정치는 이성적 과정이어야 합니다. 감성이 지배하는 과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성이 감성을 지배해야만 제도에 입각한 정치 과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느 한쪽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도의 결정이 승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더욱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탄핵 결정이 이르는 과정을 돌이켜보면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를 무시한다면 우리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쌓아놓은 모든 것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냉정을 되찾고 조용하게 탄핵 선고를 기다리고 그 이후를 준비할 때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건설 관련 업체 정보들은 더하고 직거래니까 중간 마진은 빼고 매출을 곱하면 이거 결국 플러스네? 아무리 계산해도 건설 플러스. 견적부터 계약까지 건설산업 직거래 장터 건설 플러스. 건설 플러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LG G6 18대9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선안의 폭 넓은 세상 LG G6. 인도에선 셀카를 찍기가 어렵습니다. 포즈만 잡아도 사람들이 함께 찍자며 매달리니까요. 누구나 특별해지는 곳 인도가 묻습니다.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나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8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최종 탄핵 심판 선고 3시간 42분 전입니다. 이 헌법재판소 어제도 평일을 가졌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을 했는지는 좀 알 수가 없는데요. 아마도 그 오늘 선고 직전에 판결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죠. 판결이 이제 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이제 찬반, 가부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네. 네.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여기 대해서 인용이냐 아니냐 뭐 기각이냐 아니면은 각하냐 여기에 대한 입장을 최종적으로 발표를 해서
이제 나는 뭐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걸 이제 편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몇 대 몇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동안의 그 헌재 진행 과정을 보면은 재판관들이 다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이제 미리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입장들을 밝히죠. 그래서 사실은 재판관들이 각기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가 이미 드러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서로가 이거는 이건 좀 그렇게 달리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갖는 걸 이제 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진행된 평의 내용을 가지고 미리 이른바 이제 그 결정문을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어제는 나도 이 결정문 내용을 이제 검토하지 않았겠는가. 이제 이런 그 관측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제 그 결정문은 이제 그 주심 재판관이 그 다수 의견에 속할 때는 주심 재판관이 이제 쓰도록 돼 있고요. 소수 의견일 때는 다수 의견을 낸 그 재판관 중 한 명이 일단 그 초안을 잡아서 그걸 갖고 이제 논의를 한다고 그러죠. 네. 아무튼 오늘 그 헌재 심판 결정은 이 세계적인 또 그 세계적인 뉴스의 그 관심 사항인데요. 일반인 방청 신청만 어제 그 19,096명이 몰렸다고 하네요. 일반인 그 방청 좌석은 24개뿐입니다. 그래서 800대 1 이런 경쟁률이라고 하죠. 예, 근데 지금 800대 1이라고 그러면 아마 젊은 사람들 놀라지도 않을 거예요. 웬만한 직장 800대 1 되거든요. 경쟁. 그렇죠. 예. 네. 일단 네 정말. 근데 정말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부터 좀 해소를 좀 해야죠. 어제 헌법재판소 밖에서는 밤새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 정세균 국회의장 어제 여야 중진들하고 우체 회동을 가졌다 그러죠? 네, 국회의장으로서도 이제 뭔가 탄핵 이후 정국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던진 셈인데요. 정세균 국회의장과 그 여야 주요 중진들 어제 그 여의도 중시장에서 이제 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탄핵 결과에 그 승복을 하고 이후 혼란을 수습하는 데 좀 역할을 하자 이런 데 이제 뜻을 모았다고 하고요. 정세균 국회의장은 그 헌재 선고가 되고 나면 혹시 있을 수 있는 이런저런 집회에 대해서는 그 정치인이 그 참여를 좀 자제하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말도 했다고 그러죠. 네, 그 바른정당이 이제 그 탄핵이 기각이 될 경우에는 저는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고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의장은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또 만약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국회가 이제 입법부가 마비되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바른정당 의원들이 다 의원직을 사표를 던지면 민주당 의원들 그냥 있을 수 없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과반이 무너지고. 과반이 지금 200명. 네, 가까이 되면은 사실상 이제 그 국회가 마비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용 권한대행은 없나요? 네,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 아마 초유의 뭐 국회 해산 사태를 이제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제 뭐 이제 참석했던 그 중진 후보로는 민주당에서는 뭐 문희상, 박병석, 이종걸, 원혜영, 박영선,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신재철, 나경원, 국민의당에서는 박주선, 조배숙,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는 김무성 의원 등이 이제 참석을 했다고 그러죠. 예. 뭐 당연 4, 5선 중진들인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들은 사실 이제 그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온 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그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이거 뭐 이제 줄여서 이 탄기각 네. 탄기국이라고 하죠. 이 탄기국의 그 대변인 그 정광모 박사모 회장은 어제 논평을 통해서 이 8인 재판관으로 진행한 헌재 결정은 유연이다. 불법이다. 무효다. 이러면서 헌재 심판에 그 불복하겠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런 혹시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려해서 가진 회동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여야 정치권 오늘 완전히 비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맞습니다. 뭐 어제부터 이미 뭐 비상대기 체제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이 자유한국당은 어제부터 그 의원들에게 그 당사와 그 국회 주변에 그 대기령을 내렸고요. 이제 이 지도부 오늘 그 헌재 결정을 이제 지켜본 뒤에 곧바로 그 긴급 비대위 회의와 그 의원총회를 열 방침이라고 하죠. 더불어민주당은 그 오후 2시에 그 국회에서 그 의원총회를 좀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그 소속 의원 1,000원이 참여하는 의원 간담회를 이제 그 소집을 해 놓고 있고 선거 과정 함께 지켜보고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의총을 갖는다고 하죠. 바른정당도 역시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당사에서 그 지도부가 한데 모여서 헌재 그 선거를 지켜본 뒤에 비상시국 국회의원 그 원외위원장 연석회를 열 예정입니다. 정의당도 오전 11시에 그 비상상무위원회를 이제 열기로 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광폭이에요. 네? 네, 어제 이제
아침 식사는 가깝게 지냈던 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했고요. 예. 여기는 진영, 변재일, 김성수, 박영진, 이 최명길, 최훈열 의원 등 6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고요. 점심은 이제 그 바른정당의 그 대선 주자인 그 유승민 의원과 함께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오늘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그 만날 예정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그 탈당을 공식화했던 그 지난 7일 아침에는 그 국민의당의 그 대선 주자인 그 손학규 전 의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나흘 사이에 그 바른정당과 그 국민의당 그 대선 주자 그 3명과 연쇄 접촉을 갖는 셈이 되는데요. 이 탄핵 선고 이후에 그 대선 구도의 그 변화를 염두에 둔 이제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김종인 전 대표 어제 한 방송과의 그 인터뷰에서 이 탄핵이 이루어지면 정권 교체는 이미 그 끝난 상황이라고 본다. 조기 대선하면은 지금 상황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그 선거 구도가 좀 짜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예. 근데 김종인 전 대표가 그 나가는 방송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 예. 네. 참 신기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1차 선거인단 모집을 마감한 결과 163만 명이 신청했다 그러죠? 네, 굉장히 많이 모였죠. 어제가 이제 마감일이었는데요. 네, 어제 오후 6시까지 마감을 한 결과 이제 모두 그 163만여 명이 이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15일 모집을 한 이래로 하루 평균 한 8만 명 정도가 이제 신청을 한 셈이 됐고요. 2012년 그 대선 당시 민주당의 그 경선 선거인단 수가 그 108만 명이었거든요. 이를 지금 훌쩍 뛰어넘은 수치이고, 이제 오늘 그 탄핵안이 그 인용이 되면 2차로 이제 일주일간 선거인단 신청을 더 받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200만 명을 넘어서 한 250만 명까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대선 후보들 돈 내야 되는 액수가 점점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4억 정도로 1인당 내고 있다고 하는데. 1인당 그 위탁금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더 늘어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한 이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록될 날, 운명의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라는 중대 결정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헌법재판소 주위에 탄핵 찬반 시위자들 다시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 이후 우리 사회의 갈등, 분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큰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회 정치 원로로부터 현 상황을 좀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제 11시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선고를 시작을 하죠. 12시 정도 되면 주문이 나올 거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을 경우에 지금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역시 헌재 결정에 대한 이른바 촛불과 태극기 세력 사이의 갈등, 말하자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느냐 불복하느냐, 네. 이 문제와 그로 인한 그 다음의 행동, 이런 것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면 분열과 갈등, 우리 사회에 네. 이어질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의장님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승복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승복을 해야죠. 어떤 결정이 나오든요?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것은 우리의 중요한 헌법기구인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란 말이죠. 맞으면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 거기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 내리는 과정이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었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국민은 거기 따라줘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예. 근데 그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예를 들면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1차 사과를 하고 그 이후에 바로 탄핵 선고가 내린 오늘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치가 제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 정치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의 문제로서 파악을 해야겠죠. 예. 그것은 무슨 정치라고 뭐 흔히 그 국회를 상정을 하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좀 더 줄여서 말한다 그러면 국회 문제라기보다는 행정부 또는 좀 대통령의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쪽에 문제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 일반으로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를 너무 추상화시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은 사실 이 촛불을 들고 나간 이 광장의 민심에 의해서 국회에서 탄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일부 정치인들이 이른바 광장 정치라는 이름으로 이 촛불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이러한 현상이 과연 정치와 정치인들의 제 역할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시느냐? 제가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무슨 그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것은 그 행위를 하는 정치인들의 말하자면 행동의 범위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자기들의 의견을 찬반으로서 나타내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갈 수도 있고 다만 그 현장에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과도한 무슨 말을 이렇게 지나치게 한다거나 또는 어찌 보면 어찌 보면은 전체에 대놓고 좀 사리에 맞지 않고 누가 봐도 이 수긍하기 어려운 이러한 지나친 발언들을 하고 하는 것은 좀 자제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이제 오늘 탄핵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선고가 내려지면 그 이후에 어쨌든 이거를 봉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통합까지는 사회에서 좀 힘들다고는 하지만 최소한도 대립은 없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인들의 역할인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 과거의 과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결과는 있을 수 없듯이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아까 지금 말씀하신 봉합이란 말은 좀 부족합니다만은 어쨌든 치유와 화해 과정으로 가야지요. 그것이 없이는 이제 한국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가능하게 만들어야지요. 이번에 선거도 대통령 선거도 그 이후에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선거라는 것은 대립의 또 경쟁의 과정이기도 하지만은 또는 통합의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은 역사적 책임을 지고 치유 과정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그것은 사명이죠. 의장님께서는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치인들이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정치적 행위로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이번 국면에서 이렇게 발생한 또는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을 정책적으로도 제시하고 그리고 그러한 정책이나 주장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한 호소 이런 과정을 거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내상은 그게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결정이 나오지만 하여간 반대쪽으로 실망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내상은 쉽게 치료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게 이게 그것은 이제 그것을 그 많은 국민들을 일일이 무슨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것은 말하자면 어떤 사회나 있을 수 있는 갈등과 대립에서 파생할 수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또 어찌 보면 국민들의 몫이죠.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고 그렇으면 민주사회에서라는 것은 어떤지 견해차가 있는 것이고 찬반이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떤 적법한 기관이나 어떤 행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그러면 거기에 승복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국가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사회가 건전하게 조립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만약 불복하는 측이 생기게 된다면 그 불복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 대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정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러한 대선에 대한 인정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서 뽑힌 대통령의 정치적 정통성도 부정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걸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극단적인 말씀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국가가 존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국가라는 것은 법과 제도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그런 맞으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그런 법과 제도를 결과적으로 부인한다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국가와 사회를 부인하는 것인데 부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국가가 존립하게 됩니까? 그것은 성숙한 국민 의식과 그에 따른 행동의 몫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또한 이번 사태를 깊이 생각을 하고 또는 거기에 대한 성찰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이건 가정입니다만, 이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될 부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법 처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어쨌든 어떤 경우든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인데 어느 정도 해줘야 하는 이 선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 문제는 이렇게 쉽게 그것은 여론으로서 재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법의 분야입니다. 법 운영의 분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분들의 판단과 행동이 수반이 할 것이고요. 그 점에 있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문제는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 일단은 지금 이번 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말하자면 촛불이 처음에 발생한 것도 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헌법이 말하자면 유린됐다. 이런 분노에서부터 출발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법의 집행과 실행 이 점이 말하자면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크게 이렇게 좀 분노로서도 나타나고 의혹으로서도 나타나고 저항으로서도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일단은 법 집행을 엄정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대통령의 예우 문제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 문제고 그리고 법 집행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무슨 분란 이런 것을 고려하는 측면은 이제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이렇다 저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려는 되겠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시간 때문에 그런데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요.
현재 이 사태를 예. 불행한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불행한 일이지만은 예.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발전을 하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불행이나 어려움을 그냥 이것으로서 끝내지 마시고 이것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발전의 어떤 그 모멘트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유,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1부 순서 역사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시합 막바지. 승패는 지구력과 기억력에 달렸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하는 조아 바이톤. D-Day가 가까울수록 기억력, 지구력을 높여야 합니다. 기억력, 지구력 향상엔 조아 바이톤. 조아제약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대한민국 공식 파트너이며 조아 바이톤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조아제약.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들. 미안했던 친구들아. 터질 수도 불날 수도 있는데 아무 부탄이나 사다 썼습니다. 이젠 좋은 부탄만 쓰겠습니다. 위험하면 스스로 꺼지는 좋은 부탄. 좋은 부탄은 흔들면 소리가 나네. OJC.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 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더 괜찮은데? 아이오페멘 트리플 리프트 세럼으로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좋은데? 이러다 난리 나는 거 아니야? 한국자동차 전문 기자협회 선정 2017 올해의 디자인상 수상. 2017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차 SM6. 따라오는 이들까지 변화하게 만들다. 단지 매력적인 디자인에 머물지 않는 앱솔루트 디자인 밸런스. Beyond Driving SM6.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꼭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교통 상황이 상당히 벌써부터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어제도 헌법재판소 앞서부터 안국동 경복궁역에 이르기까지 어제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 상황 좀 알아봐야겠죠. 나성숙 캐스터. 네, 탄핵 심판 선고일입니다. 밤새 안국역 5번 출구와 또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집회인원들이 모여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율곡로나 종로 세종대로 하회차로에는 경찰 차량들이 줄줄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북종로 3일대로 제동초등학교에서 종로 2가 양방향으로 지금도 통제 계속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도심 정체가 매우 심합니다. 종로는 종로 3가에서 종로 1가 방향으로 밀리고 있고 3일대로도 을지로 2가에서 종로 2가 방향, 우정국로도 조계사에서 종로 1가 방향으로는 정체입니다. 을지로나 퇴계로 현재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요. 가급적이면 오늘 도심 이동을 피하시는 게 좋을 듯하고요.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부터 약 2시간 정도 후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결정을 시작합니다. 92일간의 아주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는데요. 오늘은 잠시 후에 있을 탄핵 선고 절차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김현 신임 회장 전화 연결합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일단은 축하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상황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어떤 결정이 나든 반대파 쪽에서 승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민심이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져서 국론 분열이 심했고,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들이 많은데 제대로 대응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결과가 나와서 이 사태 해결돼야 되고요. 그리고 모두 승복해서 앞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됩니다. 예. 근데 일부에서 특히 이제 이 대통령 측,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의 지지자나 이런 쪽에서 변호인단이나 이런 쪽에서 재심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가 이게 재심이 가능한 겁니까? 재심이라는 게요? 그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도적으로 불복할 방법이 없어서, 예.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돼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죠. 예. 다만 그 재심 문제가 있는데요. 예.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탄핵 심판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가. 둘째는 혹시 가능하더라도 대통령 측 주장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탄핵 심판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가 문제를 보면 예. 헌법재판소법에 재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예. 다만 과거의 헌재의 판례가 헌법재판은 다양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재심이 허용되는지 그거는 심판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예. 이렇게 봤고요. 예. 그리고 판례 3개를 찾았습니다. 2001년도 예. 판례 보면은 그 헌법 소원이었는데요. 이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였는데
이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재심을 허용해야 된다. 또 이런 판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또 2015년 판례를 보면은 어떤 법령에 대한 헌법 소원이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일반적인 효력을 가지는 그런 헌법 심판에 대해서는 재심할 수 없다. 또 재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016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는 이 정당 해산 심판은 그 해당 정당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재심을 허용해야 된다. 하고서 허용한 판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약하면 헌재 결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면 예.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헌재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면 재심을 허용했습니다. 예. 근데 과연 이 탄핵 결정, 이번 탄핵 심판이 대통령한테 미치는 거냐, 아니면 그 우리나라 전체에 다 미치는 거냐, 그거는 확실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견해가 갈립니다. 그리고 설사 재심이 가능하더라도 대통령 측 주장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가,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서 법사위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9인이 아닌 8인 체제의 헌재 재판부 구성에 문제가 있다. 예. 고용태 등 중요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예. 이걸 문제 삼고 있는데요. 예. 헌법재판소법은 형사소송법을 더 준용합니다. 예. 근데 형사법 보면은 증거가 위조됐거나 예. 검사나 경찰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이때만 재심 사유를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 사유가 아니어서 예. 설사 재심 청구를 하더라도 부적법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회장님 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국어 잘하셨어요? 국어 좋아했죠. 제가 그 시인이셨거든요. 예. 네. 저도 국어 참 좋아했는데 우리 옛날에 그 두괄식, 미괄식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결론이 그렇죠. 먼저 나오면 두괄식이고 결론이 나중에 나오면 미괄식인데 네, 그렇습니다. 원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두괄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원래 주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정. 예. 규칙에 두괄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심판 규칙이에요. 근데 탄핵 결정은 이거는 미괄식인 모양이에요. 결론이 네, 나중에 나오는 미괄식입니다. 모양이에요. 예. 왜냐하면 두괄식으로 하면 예. 그 소란이 너무 심해서 예. 반대되는 쪽이 아마 난동을 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행이 힘들어서 예. 아마 의도적으로 예.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하고 나중에 주문을 그 결론 내린 식으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초고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몇 가지 경우의 수로 이 결정문을 다 써두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인용되는 경우, 기각되는 경우 다 결정문을 써두고 예. 오늘 아침에 둘 중에 하나 채택을 합니다. 예, 회장님. 근데요, 전화 수화기가 아까 목소리가 아주 좋으셨는데 지금은 조금 안 좋네요. 이제 다시 좋아졌습니다. 예. 이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이제 11시에 이제 헌재 선고가 시작이 되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네. 이정미 헌재 소장권한대행이 입장하면 재판관들이 서명한 최종 결정문을 읽습니다. 예. 이 권한대행은 탄핵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입장을 밝히고 예.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합니다. 예. 주문은 탄핵 인용인 경우에는 예. 탄핵을 인용한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기각일 경우에는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고 선언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낭독 이후에 재판관별로 어떤 의견을 냈는지 공개할 것이고 최종 결정이 몇 대 몇으로 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사회 상황을 고려해서 예. 8대0 전원 합의로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탄핵 선고 이후 얘기 잠깐 여쭤볼 텐데, 우리가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이 됐을 때는요, 그 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때부터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가 내려지면 그 즉시입니까? 아니면 선고문이 송달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즉시입니다. 송달은 즉시. 중요하지 않고요. 예. 선고된 즉시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대통령이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주문이 이제 주문입니다. 그죠, 주문. 결론을 딱 얘기를 하자마자 대통령이 예를 들면 기각이 되면 곧바로 다시 직무가 원대 복귀가 되는 거죠. 원상 복귀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인용이 되면 그 즉시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군요. 예, 파면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처우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만일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된다는 파면되는 경우요? 예.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그대로 받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의 예우라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받던 월급의 95% 연금을 받고 그리고 그 경비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경호를 받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경호하고 네, 나머지는 경호하고,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니 사실 일반 사회에서 파면이 되면은 일반 우리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못 받는데 대통령은 좀 다른 모양이죠. 네. 그럼 왜냐하면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국가기밀을 알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국가기밀을 잘 보호해달라는 그런 취지죠.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 중에 대통령실 변호인단의 어떤 그런, 약간의 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대한변협 차원에서 어떻게 무슨 조치를 취할 예정이십니까? 그 대통령직 변호인단이 사실 잘못한 건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았고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또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변호를 해야 되고 그것이 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예. 그래서 변론 태도가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아마 징계 여부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섣불리 그 변론권을 제한하면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변론권이 위축돼서 피해가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의 김현 회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